명절 연휴 꽉 막힌 도로 위 5식구가 한 차에 타고 있습니다. 그중 뒷좌석 중앙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이 유독 어두운데요. 옆에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지고 아이는 답답함에 울음을 터뜨립니다. 과연 이 가족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예,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. 저희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별별 상담소 이렇게 좀 추석 분위기에 맞는 사연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. 교수님, 네. 명절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힌다는 며느리의 사연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이에요. 매년 명절이면 시부모님을 모시고,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형님이신 큰 집에 가게 됩니다. 그래서 30분 정도 거리에 가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이 큰 집으로 가는데요. 이 시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나셔가지고 운전 당연히 못하시고 대중교통도 오래 타시지를 못한대요. 그래서 앞좌석에는 운전하는 남편, 그 옆에 조수석에는 시아버지, 뒷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이 사연자가 앉는데요. 문제는 가는 내내, 그러니까 보통 때는 2시간 거리지만 명절에는 막히니까 막 네. 4시간, 5시간 걸리는데 계속해서 질문 폭탄이 생깁니다. 너 그래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? 니네 부부 사이는 좋을 거니? 하도 듣다가 휴게소에서 구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질문 폭탄에 구토까지. 자, 그런데 진짜 문제는 1년 뒤부터 시작. 네, 사연자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. 이 아이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에 꼭 앉혀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뒷좌석에 카시트랑 기저귀 가방을 두고 또 시어머니는 창가 쪽에 앉고 그러면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? 중간. 그렇죠. 뒷좌석 중앙 자리밖에 없잖아요. 여기에 끼어 앉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가 오래 앉아서 가기가 참 힘든 자리지 않습니까? 바닥이 솟아 있으니까 뭐 다리도 못 뻗고 방지턱 넘을 때마다 막 덜컹덜컹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. 그 암레스트도 딱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너무 불편해서 자리를 바꾸면 또 시어머니랑 어깨 부딪히지, 팔꿈치 부딪히지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도 많이 불편하셨는지 갑자기 아유 얘 그냥 카시트 치우고 네가 애 안고 타라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카시트 법적으로도 의무잖아요.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사연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시어머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. 뭔가 후폭풍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? 네, 가는 4시간 내내 잔소리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. 애가 울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애 우유를 충분히 많이 먹였어야지. 그리고 애가 칭얼대면 아니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좀 안아줘라. 못 알아준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랬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응가를 했는데 이제 휴게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운 휴게소 가서 갈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, 시어머니가 아니 그거 기저귀 하나 갈아준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애 저렇게 칭얼대는데 우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리는 차 안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을 했답니다. 좀 위험한데. 문제는 막히는 길이잖아요. 예. 남편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? 기저귀 안에서 기저귀가 폭발을 한 거죠. 주변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. 그래서 냄새가 뭐 어마어마했었고요.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응가가 사방에 튀었습니다. 더럽습니다. 냄새 나지요. 자,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. 이 시어머니하고 사실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뒷좌석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리를 바꿉니다. 근데 뒤에는 누가 있냐면 시아버지가 있죠. 시아버지는 이렇게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데 처음에 가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렇게 헛기침 정도 했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휴게소에 좀 들렸다고 하는데 점심을 좀 먹고 올랐었는데 많이 드셨나 봐요. 그때부터 이 시아버지가 쩍벌 자세를 하면서 자리를 너무 과하게 차지했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. 트림을 계속 하시고 이렇게 트림 같은 걸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날씨가 좀 덥고 이래서 히터까지 다 해줬는데 계속 트림하고 방구 끼고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배출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뭐 좀만 참으면 되죠. 고생해서 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다음도 문제였어요.
네, 도착하자마자 이제 시어른들께 당연히 인사를 드리겠죠. 그리고 앞치마 두르고 곧바로 부엌행. 이제 일을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시부모님은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숨 주무신다고 쏙 들어가시더래요. 남편이 이제 미안한 마음에 옆으로 와서 같이 전을 부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문을 벌컥 열더니 얘 지훈아, 하루 종일 운전한 애가 거기서 뭘 하고 있어. 얼른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여라 이러십니다. 남편이 손사래를 쳐도 소용이 없고요. 팔까지 끌어당기면서 남편을 방으로 계속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. 자, 결국 참다 못한 사연자 며느리도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. 이 며느리 역엔 김하은 아나운서, 시어머니 역엔 박상희 교수, 그리고 남편 역엔 박지은 변호사. 별별 극장 레디 액션! 어머님, 저도 4시간 내내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근데 왜 또 저만 부엌 일을 하는 거예요? 예, 너는 젊잖아. 아유, 우리 나이에 이런 장거리 운전은 감옥이야, 감옥. 아우, 삭신이야, 삭신이야. 아우, 난 좀 자야겠다. 아이, 엄마 운전은 내가 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막 콜콜 걸면서 주무시던데. 얘가 지금 누구 편이야? 너도 긴 말하지 말고 좀 들어가서 한숨 쉬어. 운전하느라 힘들잖아. 하은아, 이 정도는 이해하지? 아니, 어머님, 저도 쑤셔요. 저도 여기저기 삭신이 아프다고요. 저도 제발 딱 2시간만 눈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일하면 안 돼요? 얘, 네가 꼭 이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이렇게 어른하고 똑같이 해먹어야 되겠니? 됐. 엄마, 얼른 방에 내가 들어가자. 자기야, 나도 이 엄마 우리 재우고 바로 나와서 도와줄게. 알았지? 기다리래. 말이라도 못하면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말만 잘해놓고 결국 실컷 자다 나와서 결국 일하는 건 나잖아. 며느리 내가 죄인. 며느리로 태어난 내가 아유, 그러지 마라. 뭐 그렇게 억울하나. 아니, 왜 이렇게 다들 요즘 연기 욕심을 부리시지? 아니,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가운데 껴가지고 너무 좀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.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. 아, 어쩜 근데 좋아. 연기는 살짝 재밌기도 했지만 실제 사연자분은 일주일 남았어요, 추석이. 벌써 이제 큰 집 갈 날짜 시간 다 맞아, 정해졌답니다. 이게 지난 설 에피소드죠.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예요. 그래서 주변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럼 차라도 큰 거 사라 그러는데 아, 맞다. 큰 차. 아니 솔직히 이제 신혼이시잖아요. 전셋집 대출 갚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지금 삽니까? 그렇다고 해서 뭐 시부모님한테 만약에 차 사는데 좀 도움 좀 달라?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저건 시댁 버스예요. 맞아. 전용 운전기사 생기는 맞아, 거예요. 맞아. 그렇다고 렌터카를 빌리자니 또 남의 차 운전하는 것도 낯설기도 하고 렌터카도 비쌉니다, 명절에는. 그래서 정말 지금 이미 힘드시답니다. 아, 어쩌면 좋습니까, 박 변호사님? 안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예. 좀 핑계 댈 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고, 아니면 좀 따로 가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꼭 그렇게 같이 가요. 방구 냄새 나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차 한 대로 같이 가는 거는 글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, 다른 핑계를 대서 저는 그런 좀 현명함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, 다른 핑계. 어? 네,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몇 개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이 며느리의 고통을 다 좀 공감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남편은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부모님도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. 그러니까. 이 며느리도 조금 용기를 내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해야 되고요.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며느리가 운전을 한다. 그다음에 네, 이 꼭 시아버지의 형님 집까지 갈 필요가 있나? 그냥 시댁 정소에서 한다. 아니면 수치 밤에 늦게 떠나서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. 그다음에 가자마자 쉬는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는 확보해 주는 걸로 타협을 한다. 뭐 이런 생각해봤습니다. 아, 양 변호사님, 이런 옵션을 제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. 옵션이 그리고 너무 온순해요. 아, 진짜. 저희 저 가짜 깁스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하고 그냥 누우세요. 하지 마세요. 저런 정도면. 가짜 깁스.